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온라인 기반 아이코리아 4.0 산업체 단기 강좌 플랫폼 구축 5회차 SNS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마켓 시장 변화를 오픈형 OTT 마켓 중심에 대한 분석으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동서대학교 게임학과 박영준 교수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OTT란 무엇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이슈를 몇 가지 찝어보고요. 그 이슈에 맞은 OTT에 대한 뜻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OTT 시장 규모와 전망에서는 국내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OTT 시장 트렌드 쪽에서는 현재 OTT 시장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미래의 트렌드를 좀 예측해 봄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OTT 분야 중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오픈형 OTT에 대한 사례를 동서대학교 올선 산학 트랙 및 크로스셀링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OTT를 활용한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슈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죠. 그래서 이때 저희는 2018, 19년도를 거쳐서 스마트 기기의 어떤 폭발적인 보급률, 그리고 5G의 성공적인 등장, 이로 인한 OTT 서비스에 대한 IP 재해석 등 커뮤니티 마켓의 변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어떤 5 시장 규모는 이제 앞으로 2025년, 5년 후에는 한 2.5배 정도 성장할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5G 스마트폰 출하량 또한 2019년 1100만 대에서 2024년에는 5억 4천만 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 시장 규모 추이는 12년부터 이제 OTT 시장이 처음 나왔죠. 폐쇄형 OTT에서 넷플릭스라든지 옥수수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12년에 어떤 1085억 원 정도의 어떤 규모, 시장 규모였다면 현재는 7800억 원 정도, 그래서 한 7배 정도, 8년 사이에 7배 정도 성장했다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외출과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지면서 홈 이코노미, 가정에서 이루어진 경제 활동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이제 그림으로 이제 잘 나타나 있고요. 이제 설명드리자면 2020년 2월 기준 전년 동월 2019년 2월하고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에 대한 증감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는 이제 9.1%가 성장을 했지만 오프라인은 마이너스 7.5% 매출이 하락하고, 온라인에 대한 매출은 34.3% 정도 성장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형태별 이제 매출 증감률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굉장히 많이 이제 대면 활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매출이 하락을 했고, 그에 반해서 SASM 활동들이 8.2%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인데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고, 비대면 소비가 어떤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되면서 최적의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 도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이 얘기를 이제 아래 그림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무인 결제 시스템.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사고 팔 때 물건을 파는 사람과 대면적인 접촉 없이도 우리가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기들이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고, 또 생활 밀착형 O2O 앱,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앱이 굉장히 활성화됐죠.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없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어떤 상품을 주문하고 그걸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커진 것을 여러분들
몸소 이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마트에 가도 이제 주차도 무인 결제 시스템, 그래서 자기가 산 영수증으로 주차에 대한 등록을 해결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뭐 거의 뭐 다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이제 그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신한카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온라인, 그러니까 SHOCK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뽑았어요. 5가지 키워드.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미래는 온라인. 그래서 스위칭 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홈 라이프 소싱. 그래서 홈, 집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건강 위생, 그래서 ongoing health.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건강과 위생에 대한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턴에 대한 변화. 그래서 changing 패턴. 그래서 기존에 느꼈던 어떤 대면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패턴이 비대면적인 사회생활로 바뀌면서 어떤 삶에 대한 패턴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에 대한 5G에 대한 확산, 그리고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보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에 대한 디지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쇼크 시대, SHOCK로 정의해보는 키워드를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표가 된 자료가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슈를 3가지 짚어봤고요. 이제 OTT란 무엇인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OTT는 이제 오버 더 탑에 대한 약자고요. 이제 탑이라는 것은 이제 셋톱 박스, 그래서 TV 위에 있는 장치, 그래서 TV에 대한 신호를 조정하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버 더 탑은 그 셋톱 박스를 넘어선 어떤 그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OTT라고 이제 일컬습니다. 해석해보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우리는 OTT라고 줄여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OTT가 활성화되려면 굉장히 첫째 조건이 이제 빠른 인터넷 속도, 그다음에 네트워크 양, 많은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지금 제시해준 그림은 인터넷 평균 속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나라는 이제 OTT 시장에 대해 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체 10개 순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1위가 이제 대한민국이고요. 10위가 덴마크인데 저희가 이제 평균 속도가 이제 20메가바이트 1초에 20메가바이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넷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OTT 시장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TT에 대해 살펴봤으면 OTT 서비스가 왜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는 그 소비자, 즉 우리들은 그 다양한 콘텐츠 욕구가 있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 폭발적 보급, 이제 이렇게 그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비자의 다양한 콘텐츠 욕구는 이제 그 셋톱박스를 넘어섰죠. 이제 TV에서 제공하는 그 규칙된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규칙된 어떤 시청 그 패턴,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저희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고 저희가 원하는 정보만 얻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고, 그게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저희 어떤 네트워크,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폭발적 보급, 앞서 말씀드린 그 5G의 등장과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아울러져서 이제 OTT 서비스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대에 등장한 이슈들로 이제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되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굉장히 활발화되면서 다시 OTT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됐죠. 관광 제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오프라인 미디어 산업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온라인 미디어 소비량은 폭발적 증가, 이제 정말 엄청난 증가죠.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 현실에 의해서 다시 2012년에 등장한 오버 더 탑 시장은 전성시대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다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게 2020년이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OTT 서비스 종류를 이제 분석해 볼 텐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폐쇄형 OTT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오늘 특강의 주제인 오픈형 OTT고요. 자, 폐쇄형 OTT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폐쇄형 OTT는 그 넷플릭스, 그다음에 한국 웨이브 등 그 동영상 서비스 등 정액 요금에 의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2014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의 플랫폼, 뭐 옥수수, 그리고 뭐 두 가지들이 합쳐져서 웨이브라는 게 이제 2018, 19년에 등장을 했죠.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는 폐쇄형 OTT 서비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정액 요금에 의한 수익 창출을 이제 플랫폼에서 올리고 있죠. 자, 이용자 수와 총 이용 시간을 그 나이스 미디어에서 분석한 자료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용자 수를 일단 OTT는 오프라인 영화 극장을 봤을 때, 자, 2019년 12월, 좀 짧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19년 12월에는 거의 비슷하죠. 한 880만 명에서 840만 명 정도로 해서, 2019년 12월에도 폐쇄형 OTT가 이용자 수가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20년 3월 되면서 그 대면에 대한 규제, 비대면에 대한 활발한 그 성장, 이런 걸 통해서 2020년 3월은 OTT 채널에 대한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반면에 그 오프라인 극장인 그 이용자 수는 3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 오프라인 극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OTT, 폐쇄형 OTT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용 시간도 그 OTT 채널이 초기에 2019년 12월에는 30억 분에서 2020년에는 41억 분으로 34% 이렇게 3개월 만에 34%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오프라인 극장은 1.7억 분으로 굉장히 낮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액 요금에 의한 수익 창출을 올리는 OTT 분야에서 요거를 폐쇄형 OTT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특강에서 주로 다룰 내용인데 오픈형 OTT입니다. 유튜브나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틱톡, 그리고 아프리카 TV 등 동영상 및 실시간 스트리밍에 의한 광고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죠. 이게 중요해요. 광고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그 오픈형 OTT에는 오픈형 OTT의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거죠. 제가 유튜브에 대한 파급 효과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유튜브에 대한 파급 효과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지금 뜨고 있는데, 미래 세대의 희망 직업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게 등장을 했다는 거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쭉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미래 시대 희망 직업군 굉장히 상위에 랭크 돼 있고요. 이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는 어마어마한 성장,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굉장히 의외인데,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에 대한 파급 효과가 10대, 20대, 그리고 30대에 약간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50대 이상에서도 그 웹을 이용한 유튜브 사용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50대 이상이 이제 코드 커팅으로 돌아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목적별 방문 사이트 점유율을 이제 살펴보면,
동영상을 시청으로 하는 목적에서는 뭐 유튜브가 당연히 뭐 93% 정도 높아 있고, 정보를 검색하는 목적에서도 우리가 흔히 온라인에서 뭐 네이버나 뭐 다음, 구글링을 통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도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뉴스 등 뭐 소비 목적 방문 사이트는 뭐 네이버가 1위, 구글이 2위지만 유튜브가 여기서도 31%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희망 직업군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차트로 OTT 시장 규모와 전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연평균 이제 2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SPRI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올해 5월에 발표를 했고요. 2014년에는 한 뭐 1,900억 원 정도에서 2020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9년에 대비해서 봤을 때 한 7,800억 정도로 이제 성장을 보이겠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7,800억이라는 수치는 이제 난중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광고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OTT 시장에 대한 이용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SPRI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을 했고요. 자, 어마어마하죠. 순 이용자가 유튜브만 2,800만 명, 그리고 웨이브, 국내 웨이브가 315만 명, 그리고 폐쇄형 OTT 넷플릭스가 205만 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유튜브는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형 OTT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이 플랫폼은 광고로 이제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고, 이 유튜브를 국내에서 2019년 11월 기준으로 2,800만 명이 봤다. 이거는 2,800만 명에 대한 광고 수익이 플랫폼과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평균 이용 시간도 유튜브가 압도적이죠. 1229분 평균, 웨이브는 471분, 넷플릭스는 323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규모를 살펴볼게요. 자, 국내가 26.3%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에 글로벌은 2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SPRI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2012년에 63억 불, 근데 2021년에는 한 367억 불 정도 성장을 보이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나중에 이 367억 불에 대한 수치가 어느 정도 규모고, 이 367억 불에 몇 개의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중에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367억 불을 거의 한 두세 개 업체에서 전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에요. OTT 시장. 자, 미국 가정 내 OTT 점유율을 기준으로 이제 어분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했고요. 자, 넷플릭스가 74%, 폐쇄형 OTT인 넷플릭스가 74%, 그리고 오픈형 OTT인 유튜브가 54%, 그리고 아마존 TV, 그다음에 훌루, 이렇게 이제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이 4개의 회사가 거의 모든 글로벌 OTT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TT 채널에 대한 이용 시간을 분석을 해봐도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넷플릭스 40%, 유튜브가 18% 등으로 압도한 수치로 나타나 있고요. 자, 현재 이제 2020년대는 이런 점유율 상승, 그냥 OTT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넷플릭스 독주 속 디즈니, 애플, 아마존 등이 이제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미국의 코드 커팅이 5,510만 명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를 어본에 대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드 커팅은 이제 앞서 잠깐 설명해 줬는데, 이제 코드 커팅,
그래서 셋톱박스에 이제 코드를 이제 뭐죠? 커팅하는 거,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고속 인터넷 무선 인터넷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직접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 커팅이라고, 기존의 셋톱박스 유저들이 이제 OTT 시장으로 넘어오는 현상을 우리는 이제 코드 커팅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 커팅이 2022년에는 아마 유선 셋톱박스 유저들을 넘어설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OTT 시장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OTT 시장은 현재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시장에 남아 있느냐 아니면 이제 퇴출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말 그대로 최초에 만든 컨텐츠를 이 IP를 어디에서 이제 보유를 하냐, 이제 이 차이예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와 글로벌 1위 이제 OTT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자, 폐쇄형 OTT로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와 웨이브에서 한국 가입자 수는 184만 명과 120만 명,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자체 컨텐츠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인데, 넷플릭스는 국내용으로 한 10개를 제작 방영 중이죠. 국내용만 말씀드린 거예요. 글로벌 빼고요. 그리고 웨이브에서는 뭐 1개 정도 제작을 하고 이제 발표 계획이고요. 앞으로 투자의 비용은 넷플릭스는 2020년 투자예요. 150억 불. 그리고 웨이브는 2023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돼 있어서 인용을 해드렸고요. 자, 2020년 넷플릭스는 18조를 투자를 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이 이유가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나올 텐데, 넷플릭스가 이제 위기에 이제 왔죠. 이제 2020년에 오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상이 있었죠. 디즈니, 아마존이, 그다음 애플이 OTT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제 북미에는 2019년 11월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아직 저희 나라는 이제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국내에도 이제 오픈을 하겠죠. 그래서 디즈니가 굉장히 커요.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디즈니 있고, 마블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또 루카스, 그리고 픽사, 그 다음에 20세기 영화, 폭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IP를 넷플릭스에서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굉장히 이제, 매출이 급감을 하겠죠. 반면에 디즈니는 굉장히 올라가겠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자기 채널에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면 굉장히 늘어나겠죠. 거기를 이제 넷플릭스는 대비를 하는 거죠.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를 인식하고 2020년부터 매년 한 150억 불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가 왜 중요한지 이제 3가지 정도로 이제 합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수익 창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IP를 가지고 있으면 내 IP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유저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특수 매니아를 위한 롱테일 효과가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은 특정 다수를 위해서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그에 따른 매출은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상승을 이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나면 단기간에 박스 오피스가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예측을 하고 실제로 이런 효과가 나오죠. 하지만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특수 매니아를 통한 롱테일 효과. 이게 뭐냐면 특정 다수의 유저가 아니지만 매니아층으로 이루어진 유저가 있지만, 이 유저들은 내가 보고 싶어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컨텐츠를 플랫폼 업자에서 제공해주면 이거를 계속 본다는 거죠. 꾸준히 롱테일, 긴 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듯이
특정 다수를 위한 컨텐츠가 한 5개월 만에 한 뭐 10억 불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 롱테일 효과는 그 특수 매니아층 20%의 유저가 한 2, 3년을 통해서 한 10억 불의 매상을 쭉 올린다.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수 매니아층을 위한 오리지널 컨텐츠가 굉장히 이제 필요하게 돼 있죠. 저희도 이제 느끼잖아요. 마블 매니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은 뭐 조금 그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또 매니아층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매니아층들은 그 컨텐츠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컨텐츠가 한번 나오면 그거를 꾸준히 이제 쭉 보죠. 그래서 롱테일 효과랑 이제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변형된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리지널 컨텐츠가 확보되면. 그래서 그런 변형된 컨텐츠가 계속 나오면 그게 바로 그 수익의 롱테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재고라고 볼 수 있죠. 유저,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유저들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TT 시장 트렌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함축적인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앞서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보유 IP를 활용한 콘텐츠 재생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1인 미디어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브랜드 홍보의 다각화들이 기획하고 그걸 실행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이 글로벌 OTT 플랫폼이고, 자, 오른쪽이 이제 국내 OTT 플랫폼입니다. 보시면, 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써놨죠. 2020년 약 7천억 원 시장, 2021년에는 한 8천억 원 정도, 그리고 연평균 26.3% 성장을 보이고 있죠. 자, 뒤에 이미지는 이제 신규로 이제 언제 오픈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 채널이죠. 디즈니, 픽사, 마블, 그다음에 루카스, 그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그 20세기 영화사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한 채널에서 이제 이 IP를 보유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넷플릭스와 그다음에 유튜브. 자,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폐쇄형 OTT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폐쇄형 OTT 글로벌에 맞대응하는 국내 플랫폼은 웨브와 시즌,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SK와 KT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형 OTT로는 글로벌 마켓 플랫폼은 유튜브와,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연합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와 페이스, 인스타그램 이렇게 같은 시장을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전쟁이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국내 플랫폼은 아프리카, 그다음에 카톡 TV, 그리고 네이버 TV 등으로 볼 수 있죠.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유튜브나 페이스, 인스타 정도의 투자 없이 빠른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형 OTT 서비스의 이제 폭발적 증가가 이제 그 지금 OTT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그 폐쇄형 OTT와 이제 반대되는 오픈형 OTT, 개방형 OTT라 하죠. 이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인데, 살펴보면 뭐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유 IP를 활용한 콘텐츠 재생산이 폭발적인 증가를 앞으로 예측을 한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스타트업과 연계한 콘텐츠 재생산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닐슨 컴퍼니 코리아 2018년 12월 기준으로 된 자료를 인용하자면, 그 유튜브의 방문자 수, 네이버 TV의 방문자 수, 카카오 TV 방문자 수,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한 매출 수익, 국내입니다. 광고에 대한 매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매출 수익만 볼게요. 유튜브는 국내에서 2018년 상반기죠. 상반기에 1,100억 원, 네이버는 249억 원, 카카오톡은 164억 원의 이제 매출 수익을 올렸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 시장을 다시 점유할 건가는 굉장히 어느 정도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TV,
이런 것들이 인지도를 향상시키는가,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건가, 여기에 이제 매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형 OTT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미니 특공대 TV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올해 2020년에 이제 동서대학교에서 올선 산학 트랙이라고 해서 그 주식회사 삼지 애니메이션과 저희 그 디지털 컨텐츠 학부가 공동으로 산학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에요. 여기에는 애니메이터 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뉴 미디어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자, 그거를 이제 제가 오픈형 OTT의 사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합니다. 자, 미니 특공대 TV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집은 한 번이라도 봤을 거예요. 공룡왕, 디노 이런 거 있고 극장에서 나온 거,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온 그림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와 있잖아요. 미니포스 캐릭터들도 있고. 자, 이거 애들한테는 모르는 애들이 없죠. 네. 엄청 유명한 캐릭터들입니다. 자, 이제 이 OTT, 오픈형 OT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것들이. 자,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니 특공대 TV는 삼지 애니메이에서 운영하는 한국 공식 채널, 이렇게 나와 있고, 미니 특공대 애니메이션과 뉴 미디어의 다양한 스피너프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져 있고, 조회수는 통계로 보면 13억 6천 맞죠? 13억 6천 회, 이렇게 13억 6천 회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집어 보겠습니다. 다양한 스피노프 컨텐츠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에서 13억 회면 어느 정도 광고 수익이 있나,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너프 컨텐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주인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으면 이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등장하는 짧은 스팟 애니메이션, 짧은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걸 할 수가 있어요. IP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스피너프 컨텐츠를 하고요. 여기 미니 특공대에 나온 이 주인공들이 어떤 아이들을 위한 교재에도 등장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어떤 놀이에도 등장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장 이런 것도 개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거에도 등장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니 특공대라는 TV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다른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다른 활동하는 이런 짧은 컨텐츠를 우리는 이제 스피너프 컨텐츠를 하고요. 이거가 굉장히 이제 시청자들을,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시청자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3억 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보람TV 제가 신문 봤을 때 하루에 10만 뷰를 찍는 컨텐츠가 하나가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돌면, 계속 나오면, 그러면 이제 30일로 잡아서 한 300만 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억 5천 정도의 광고 수익이 있는 걸로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보람TV 글로벌 2위 되는 유튜브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13억 뷰는 이제 무시를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미니 특공대 TV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채널들이 또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키즈팡 TV, 미니팡 TV, 그다음에 영문으로 된 미니팡 TV, 그다음에 미니포스, 그다음에 러시아로 된 거,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중국,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저들을 여러 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픈형 OTT를 이제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분화된 OTT 채널마다 구독자 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키즈팡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213만 명이면, 키즈팡 TV에서 하루에 뉴미디어 컨텐츠를 한 5개 정도 올리면 1000만 명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볼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동서대학교랑 같이 하는 올선 산악 트랙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니팡의 즐거운 컨텐츠 시리즈 아이들을 위한 이제 요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율동 동요, 그래서 미니 특공대와 함께 부르는 미니팡 동요, 율동 댄스, 그래서 미니 특공대와 함께 추는 율동 뮤비, 그리고 학습놀이, 2D 플래시 애니로 제작된 컬러놀이, 모양놀이, 표현놀이, 게임놀이 이런 것들, 그리고 터치놀이. 그래서 영상 화면에 손가락을 올려볼까요? 뭐 이런 것들은 특화된 디바이스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D 캐릭터 학습 놀이, 그리고 교통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3D 애니메이션은 자사가 보유한 애니메이터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이제 작업들을 이제 쭉 해야 돼서, 이런 이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 이런 스피노프 컨텐츠들은 현재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좋은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과 같이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동서대학교 디지털 컨텐츠 학 학생들과 이제 몇 가지, 지금 한 6개 정도의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컨텐츠들이 완성이 되면 여기 오픈형 OTT에 이제 런칭이 되고, 여기에 이제 많은 유저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하나의 3D 애니메이션 미니팡 TV에 대한 이제 충성도가 더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TT를 활용한 이제 마케팅 분석을 간략하게 좀 해보겠는데요. 자, 이슈를 여기서 2개를 짚어보면, 돈을 내고 콘텐츠를 시청하는 폐쇄형 OTT 서비스, 아까 가입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OTT 서비스 성장은 현재 한국에서는 좀 느린 걸로 나와 있어요, 언론에. 그래서 넷플릭스나 한국의 웨이브 등은 현재 좀 2014년 웨이브가, 넷플릭스가 들어온 해부터의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률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반면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무료 기반의 오픈형 OTT 플랫폼 시장은 굉장히 지배력이 높고 성장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은 유튜브나 틱톡, 아프리카 TV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보면, 오픈형 OTT와 뉴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제 오픈형 OTT와 뉴미디어 산업 결합을 통한 컨텐츠 산업을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에서 파생되는 스피노프 컨텐츠,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과거 컨텐츠 기한, 이렇게 2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2번째, 이제 충성도가 높은 과거 컨텐츠 기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컨텐츠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요. 자, 이제 캐릭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흔히 2012년 후반부터 이제 키덜트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왔죠. 그래서 X세대, N세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제 개인화,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초개인화지만, 예전에 개인화 좀 시대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건담이라든지 태권브이라든지 이런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을 꾸준히 이렇게 사용해온 유저들이 이제 향수를 일으키는 키덜트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이 OTT 채널도 아마 과거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기환시킬 거다. 그래서 과거 컨텐츠들이 등장하는 스피노프 컨텐츠들이 어마어마한 게 노출이 되고, 노출로 인한 OTT 시장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변화도 많이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국내 게임 산업인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이제 어느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과거부터 꾸준히 만들어왔던 어떤 게임에 대한 IP들을 이제는 뉴미디어 산업에 이제 끌어 들어와서 스피노프 컨텐츠라든지 또는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에 버금가는 새로운 시네매틱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오픈형 OTT 플랫폼에서
굉장한 유저들을 이제 끌어모을 테고, 이런 유저들을 바탕으로 한 국내 OTT 플랫폼 시장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에 대한 입지가 이제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를 한층 더 높이고 게임 산업에 활용했던 IP들을 우리는 그 OTT 채널을 통해서 뉴미디어 산업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좀 기업에서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2020년 21호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은 전통적인 대면 소비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매 유통 시장에 이제 쇼크를 가져왔으며,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온라인 전화를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대두시켰다. 새로운 품목과 고객층,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의 융합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 나타난 변화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있죠.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면이 확산이 되더라도 현재 어떤 OTT 채널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의 변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그 온라인 기반 아이코야 4.0 산업체 단기 강좌 플랫폼 구축 5회차 SNS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